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네, 이제는 정직원이 되기를 노리고 있는 계약직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술보다 음악과 글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한 남자 감성작가 강백수. 올해도 취업 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와! 와! 이 성량 톤이 매번 적응이 안 되는 게 민철 씨가 계약직 MC 신민철 하고 제가 좀 더 올리잖아요. 강백수 강민혁입니다. 이 낙차가 네 언제쯤 적응이 될까 모르겠네요. 네. 아, 그래도 뭐 저번 주에는 저희가 진짜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이 강민혁 쌤을 걱정했는데 네. 오늘은 패딩도 안 입고 하시고 그러니까. 네, 근데 괜찮은 것 오늘 같은데요. 또 위에 또 패딩 입고 오셔가지고 여기 막 우리털이 막 붙어 있어요.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남자. 네. 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저희가 콕콕콕콕 집어서 완전히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0년 새해 1월 특집 두 번째 시간. 3월아 기다려라 입니다. 아, 취준생 여러분들 연말 반납하고 새해도 반납하고 취준생은 오로지 3월과 9월만을 이거 9월만을 기다릴 뿐이죠. 네, 뭐 수시 채용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취준생들에겐 이 두 번의 공채 시기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 공채 시기가 취준생 여러분들에겐 또 큰 명절이 되겠죠. 앞으로 한 달 반입니다. 3월까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가 또 이렇게 다스베이더에서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가지고 열심히 또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자소서 프로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독특한 이력의 친구라고 들었어요. 저는 아직 확인 못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김솜이고요. 학력은 중국 베이징 소재대학 졸업 후에 석사 졸업 예정입니다. 베이징. 예, 화공학 전공하고 있고요. 나이는 25살이고요. 지원 기업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향후 지원 기업도 SK 이노베이션이고요. 또 LG 화학 등 화학 분야 연구직에 좀 향후 지원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소속 학과가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어필하면 취업에 유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중국에 오래 거주해서 중국어를 되게 잘하는데 관련 자격증이 없어서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 쓰디쓴 채찍질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 돌아오고 싶나 봐요. 소미 학생은. 지원 기업이요? 네, 그러네요. 네. 근데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은 뭐 중국 쪽에도 이런 지사가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이 연구와 관련된 분야는 대부분 이제 한국에만 있고요. 중국 관련된 곳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인이라든지 네. 제조 쪽으로만 이제 나가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향후에 취업은 이제 한국에서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동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제 이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프로필을 좀 보니까 중국에 오래 거주해서 중국어를 잘하는 데 관련 자격증이 없다. 어떻게 하면 이거 강조할 수 있느냐? 자격증을 따시면 됩니다. 아니 뭐 HSK 뭐 6급 따는 거에 문제도 아닐 텐데 그냥 가볍게 취득을 하세요. 근데 물론 유학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고 점수를 이미 주다 보니까 어학을 강조하는 게 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석사 졸업자로서 이제 화공학과 관련된 이 직무 전문성이 어느 정도로 지원 직무에 부합되는지 그걸 강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자기소개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재들이 이제 해외에 안 있고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네,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점일지 아니면 단점일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막연하게나마 뭐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면 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지난번에 뭐 사례를 보면은 그게 좀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은요? 일단은 유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조직 경험이 부족하다.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세 번째로는 끈기가 없다. 약간 이런 식의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이제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학생들 상당수가 해외 국가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학업을 쫓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있는 우리 이제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들에 비해서는 이제 한국의 기업에 합격하는 그런 경쟁력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좀 불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적성이에요. 네. 대부분의 제가 우리 학생들 중에도 참 유학생들이 많은데 그 인적성 테스트를 넘기질 못하고 결국은 본인이 원했던 곳을 가지 못하는 약간 그런 결과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래도 글로벌 전형이다 해가지고 해외 현지에서 채용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상해 CGV에서 설명회도 막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채용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학생 선배들이 일을 잘해야 되는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 상대적으로 기대했던 만큼의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왜 우리가 이 유학생들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느냐. 그냥 공채 지원을 하고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은 기준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전만큼 이제 글로벌 전형을 많이 이제 진행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또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자소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소미 학생이 지원한 곳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먼저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SK 이노베이션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은 별로 쓰고 싶지 않다가 공통적으로 취업 준비생들의 이제 반응인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은 걸 요구합니다. 저는 항상 얘기를 하죠. 오히려 저는 SK그룹이 가장 친절한 회사다. 왜냐하면 우리 지원자들한테 디테일하게 가이드를 주다 보니까 이것대로만 따랐으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항상 얘기하자면 SK이노베이션이나 SK그룹의 그 인사팀의 역량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저 같은 아저씨가 뭐 높게 평가하죠. 그 중요한 건 아닌데 그만큼 자소서가 디테일하면서도 친절하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하는 경험. 이건 이제 SK그룹의 얘기하는 스펙스의 그런 철학과도 연결되는 도전과 열정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 항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것 접목하고는 남다른 아이디어로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 창의성과 관련된 질문이겠죠. 아무래도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면서 기존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대부분의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K그룹이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을 좀 더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지원 분야와 관련돼서 전문성을 쌓기 위한 노력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학습 경로나라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노력, 그 다음에 관련된 경험에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 지원 직무 왜 도움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역량의 발전 단계가 보일 수 있도록 강조하시는 게 무엇보다 좋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협력을 이끌어냈던 거 결국 팀워크와 관련된 경험입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본인의 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힘을 갖고 와서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팀워크와 관련된 역량을 강조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미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 다 읽어 오셨겠죠? 네. 네,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백수 씨부터. 네, 오늘도 언제나 그랬듯이 20자 딱 맞춰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세상사 매뉴얼대로 행한다면 실패하지 않으리니. 위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근데 소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딱딱 맞게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기업에서 원하는 것과 조금은 다른 내용으로 내용이 좀 전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는 경우에는 매뉴얼을 따르라고 매뉴얼을 써놨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강쌤은요? 메인 디시보다 밑반찬을 너무 화려하게 깔고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사족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네. 뭘 읽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그런 항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분께서 나름 굉장히 좋은 그런 소재도 갖고 있고 노력도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날카롭게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평가 모두가 취준생 여러분들 그리고 소미 학생을 위한 거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응원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빰! 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자소서 1번 항목이고요.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기술하라 라는 1번 항목입니다. 이런 항목은 물론 이제 매뉴얼이 있지만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자발적, 최고 수준, 그다음에 끈질기게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SK 그룹에서 이제 수펙스의 철학이라고 아까 얘기해서 인간이 달성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높은 목표를 잡았을 때 인간의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새로운 것들을 더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네. SK 그룹의 가장 핵심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SK 텔레콤 이 두 개 산업, 두 개 회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업계 최고? 업계 최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업계가 공통적으로 거의 독과점에 해당되는 산업이라는 거예요. 정유, 화학, 그리고 통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미 이 업계에 발을 넣은 이상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발전하고 국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약간 그러한 산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뭐 적당히 해도 1등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 수준의 목표를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잡아줘야 말 그대로 임직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목표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항목에서는 우리 지원자분들이 자발적으로 본인 수준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본인과 비슷한 사람들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말 높은 수준의 목표, 도전적 목표 그거를 제시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그 경험이 제시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먼저 평가 의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어떤 걸 묻는 걸까요? 본인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플러스 객관적으로도 내 주변 사람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자발적으로 수립을 하시고 그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 내에서 더 높은 목표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새로운 방법까지 적용하면서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끈기, 즉 없는 힘을 발휘하는 모습, 내가 기술적으로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면서까지 해냈다. 혹은 내 성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격까지 이겨내면서 해냈다. 이런 없는 힘을 발휘했던 노력을 강조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됐습니다. 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쌤, 오늘은 글자가 잘 보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빽빽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약간 시선을 흐리게 보면 약간 그림 같은 거 보일 것 같아요. 매지가이 하면은. 네.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명문대인 칭화대에 입학을 목표로 삼았다잖아요. 그럼 이게 더 높은 목표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말 그대로 보고 싶은 것은 그럼 청와대 입학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는 게 보고 싶어요. 유학생들을 위한 대학교 입학 시험은 중국 모든 지역의 교과 내용을 범위로 두었기 때문에 광동선 기준으로 공부하고 있던 저는 각 지역의 문제 유형을 구해서 방과 후 선생님들께 따로 수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인 거잖아요. 제가 그럼 얘기를 한번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중국에서 고등학교, 중학교를 안 나왔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까지 있다가 갑자기 넘어가서 중국에서 공부하고 입학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봤을 때 중국에서 그래도 노력을 했던 이 친구가 어렵겠어요? 아니면 한국에서 갑자기 거기까지 가가지고 공부해서 들어간 친구가 어렵겠어요? 한국에서 간 친구들이 어렵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지원자는 분명히 열심히 공부도 했고 이 결과가, 이 성과가 분명히 대단하다는 건 저는 알고는 있는데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더 높은 목표의 수준인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어려운 상황인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평이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게 결국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버거워진 학습량에 대한 부담감,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성적으로 광동도 중점대학에 편히 입학할 수 있다는 안도감들이 밀려왔다. 근데 그때마다 포기로 인한 뒷걸음질은 꿈을 향해 나아간 첫걸음일 수였던 자신을 채찍질하며 끝까지 자, 채찍질을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까지 해서 공부에 이걸 어떻게까지 이겨냈는지 그걸 보고 싶은데 그게 없어. 나 이걸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건 다 사족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불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길게 작성이 되고 있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강쌤의 평가를 봤는데 백수 씨는 작가적 관점에서 눈에 띄는 문장이 좀 있었을까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지막 문단을요. 이번 학기는 칭화대에서 석사로 보내는 5번째 학기입니다. 여전히 부담감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향한 첫걸음이 남긴 발자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거는 자소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에세이이고 뭔가 청소년 드라마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글이 어떤 글인지, 무엇을 위한 글인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글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만약에 이 소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칭화대 입학을 목표로 하지 말고 칭화대랑 그 다음에 이제 북경대를 뭐 수석으로 입학하겠다라는 더 높은 목표를 잡았다라고 해서 목표 수준을 더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말 그대로 채찍질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까지 채찍질을 했고 공부 방법에 있어서 본인이 좀 본인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교과목 위주로 더했다. 아니면 암기에 약한데 그런 것까지 이겨내면서 이런 공부를 했다라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없는 힘을 발휘했던 게 또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앞부분에 대한 걸 엄청나게 이거 날려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왜 이제 칭화대랑 그 다음에 북경대 이 두 가지를 목표 수준으로 가지게 되었는지의 이유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채찍질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노력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강조를 많이 해주신다면 그래도 이 소재를 갖고 어느 정도 합격권에 가까운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네, 매뉴얼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매뉴얼에 대한 답변부터 짧게 한번 작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본인이 설정한 목표의 수립 과정, 그리고 달성 가능성, 장애물 및 그때의 감정, 구체적 노력 뭐 이런 것들을 다 쓰라고 했는데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한 줄로 다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부연 설명 조금씩만 보태서 그냥 붙이면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뭐랄까 조립하듯이 이렇게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강쌤은요? 이게 한 줄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두 갈씩 문장을 쓰는 연습은 좀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항목에서 두 갈씩 두 갈씩 내용이 없고 본인 스스로도 이 많은 것 중에서 내가 뭘 강조할까 본인도 지금 명확하게 타겟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갈씩 문장에서 칭화대, 북경대 수석 입학을 위한 새로운 노력 아니면 끈기 있는 노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소제목을 먼저 좀 잡아주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일관성 있게 글을 좀 작성하셨다면 그래도 더 좋은 자소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 좀 있어요. 어떤 저는 사실 이제 차 타고 여기 촬영하러 올 때마다 네. 오늘 또 전화 통화로 학생들이랑 어떤 얘기를 좀 나누지 이러면서 좀 오는데 근데 이제 국제 전화를 해야 돼요. 과연 가능할지 네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서 괜히 긴장되잖아. 예, 뭐 시차도 있긴 한데 크지는 않으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부탁드릴게요. 나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 받는 줄 알았잖아.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C 신민철이고요. 전화 연결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지금 방금 밥 먹고 이제 나갈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뭐 드셨어요? 짜장면? 짜장면? 아니요, 저 그냥 비빔밥 먹었어요. 아, 너무 촌스러웠어. 저희가 너무 촌스럽고 뻔하죠. 네. 네. 중국 취업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혹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있는 학교는 네. 중국 학생들한테 취업 설명회나 이런 거는 많이 오는데 네. 한국 학생들한테는 이제 있기는 있는데 네. 이런 아시아 쪽, 특히 한국 쪽 학생들은 잘 참여를 하지를 않고 있어가지고 중국에 남아서 취직하는 분들도 되게 적고 거의 한국으로 돌아가서 취직하고 있는 추세예요. 아, 그러면 혹시 중국에서 취업 지원은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애초에 한국을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중국에서는 한 번도 도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국내 기업에 이제 서류를 막 넣었는데 좀 탈락을 좀 했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좀 솔직히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고국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아, 사실 제가 그 자소서를 처음 써본 거고 처음 넣은 기업이 그 기업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 경쟁률도 높다고 해서 떨어진 게 이게 납득이 가기도 하고 조금 충격이 조금 크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부족한 거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자소서를 처음 썼다고 하니까 고개를 격하게 끄덕거리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네, 네, 강쌤 한번 바꿔드릴 테니까 네,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강쌤! 역시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리액션이 이렇게 좋다고? 취준생들의 아이돌. 식사 지금 집이 어디 우다코 쪽인가요? 네, 맞아요. 저도 중국에서 대학 나온 거 아세요? 아, 정말요? 아, 모르셨구나. 본인이 제가 1998년도에 갔으니까 그때가 언제지 하여튼 태어났어요? 제가 애정을 갖고 자소서를 좀 더 잘 읽어봤어요. 네. 근데 처음 쓴 것 같았어요. 예. 아, 그쵸. 근데 유학생이라고 보기에는 글빨이 있고, 아, 예, 그리고 제가 제일 좀 특이하게 봤던 게 본인도 뭐 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이 화공 쪽으로 중국에서 공부를 한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맞아요. 음, 좀 작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중국에서 최고 학부 석사를 이렇게 졸업을 하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네. 본인 대학은 뭐 SK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해외 대학 중에 한 곳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이제 자소서만 잘 쓰면 된다는 얘긴데. 네. 제 말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혹시 있을까요? 아, 저 두 가지가 있는데 다 여쭤봐도 괜찮아요? 예, 얘기하세요. 아, 제가 지금 그 연구직으로 이게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 석사 연구 분야랑 다를 때 음. 전문성을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할지 조금 막막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부분은 우리 지원자뿐만 아니라 모든 석사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인데 아무래도 세부적으로 논문을 쓰거나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네.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본인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초 이제 학문을 바탕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본인의 그냥 학습력이랑 연구실에서의 어떠한 연구와 관련된 본인의 노하우, 약간 이런 부분들을 연결하시는 게 그나마 무난하긴 해요. 근데 그거 그렇게 쓰더라도 면접 때 분명히 갈굼을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분야가 그쪽이 아닌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쪽이냐.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석사를 하시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태생적인 공격을 당연히 받아내셔야 되거든요. 아, 네. 오케이. 두 번째 질문. 아, 두 번째 질문은 일단 자소서에서 요구하는 역량 외에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괜찮은 능력이나 경험 같은 거는 면접 때 어필을 해야 하나요? 그쵸. 면접 때도 안 물어보면은 일단은 다짜고짜 말하기에는 그쵸. 그런 것들을 일단은 우리 지원자의 소중한 추억으로 일단 간직을 하시는 게 맞고 먼저 무조건 강조하려고 하면 안 돼. 평가자가 듣고 싶은 걸 강조해야지 본인이 너무 언어적인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언어적인 걸 강조 안 해도 이력상에 이미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막 억울해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이미 평가를 그렇게 잘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떤 역량에 대한 부분들 그걸 꼭 다 강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인사 담당자나 평가자가 원하는 거 위주로만 딱 절제해가지고 강조하는 연습, 그게 우리 지원자는 특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소미 학생,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공식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나를 탈락시킨 이 SK 이노베이션에 한마디 좀 해주시죠. 한 걸음 뒤엔 제가 있습니다. 뒤 좀 돌아봐 주세요, SK. 한 걸음 뒤에. 한 걸음. 아, 네. 아무튼 오늘 근데 너무 이제 그 정초 방송인데 되게 좋은 기운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네. 아, 아니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항상 이렇게 밝게 준비 열심히 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네 저희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요.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짜요. 짜요. 네, 지금까지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젠 다스 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각인이 될까요? 일단은 성장 과정처럼 연대기식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보고 싶은 부분을 좀 하이라이트해서 강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소제목과 두 가식을 통해서 본인의 도전적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이뤄냈는지에 대한 요약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좀 쉽지 않은 공부였다라는 이 내용은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하시고 이제 본인이 이제 도전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칭화대와 북경대의 이 수석 목표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강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본인의 이런 도전적인 자세로서 입사하게 된다면 뭐 제가 지원한 직무에서 블라블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쓰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억지로 써야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본인이 정말 도전적인 사람이냐 그거에 초점을 맞추시고 강조할 수 있다면 충분히 평가자한테 이제 본인에게 오도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중국에서 국내 SK이노베이션에 지원했다가 아쉽게도 광탈한 김솜 학생의 자소서를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념해야 될 부분 한 개씩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백수 씨부터요.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소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소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이야기를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글이죠. 네, 그 부분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다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더 보여주려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면 평가자가 원하는 것들은 더 못 보여주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여유를 가지고 있으셔야 평가자가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볼 수 있고 그 부분만 자신 있게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억지로 막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평가자의 시각에서 평가자가 보고 싶은 것만 딱 주시고 취업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요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새해도 힘내세요.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